가정의학과 전문의 닥터 채용입니다. 오늘은 커피와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흔히 다이어트를 할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분이 많죠.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것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커피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답은 맞다입니다. 흔하게 병원에서 처방하는 다이어트 약 중에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는 약이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인 타이로겐 성분, 다음에 에페드린, 콧물약 성분, 그리고 카페인 이렇게 섞여 있는 약이 있는데요. 다이어트 약을 처방할 때 같이 처방을 하면 효과가 있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카페인 자체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칼로리를 많이 태울 수 있게 좀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욕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사실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커피와 차가운 커피 중에 어느 게 더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뜨거운 커피랑 차가운 커피는 사실은 칼로리가 같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커피를 내릴 때 나오는 퓨란이라는 발암 물질, 그리고 65도 이상의 뜨거운 그런 물질, 뜨거운 물을 섭취했을 때 식도암이 유발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커피를 주문하신다면 5분 이상 지나서 퓨란이라는 물질이 모두 날아간 후에, 그리고 온도가 70도에서 60도 이하로 조금 떨어진 후에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아메리카노와 라떼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까?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아이스 카페라떼를 한 잔 내려서 마시는데요. 네, 아이스 카페라떼는 우유 칼로리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10kcal 정도인데 반해서 아이스 카페라떼는 110kcal 정도 되게 됩니다. 그 커피에는 원래 인이 많기 때문에 인이 몸에 있는 칼슘을 가져가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커피 그런 라떼에 들어있는 우유에 칼슘이 많기 때문에 칼슘을 좀 더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유 200mg에는 칼슘이 200mg 정도 함유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칼슘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단백질인 우유를 섭취한다는 의미, 그리고 오전에 포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라떼를 마시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커피랑 디카페인 커피 중엔 어떤 게 더 좋을까 또 생각해 봤는데요. 그냥 일반 커피에는 카페인이 100에서 200mg 정도 함유가 돼 있고, 디카페인 카페는 카페인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3에서 5mg 정도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카페인 양이 400mg 이하, 임신이나 수유부의 경우에는 200mg 이하로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2잔 이상 마시지 않는다면 카페인이 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커피를 먹기 때문에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잠이 잘 안 오는 경우, 잠이 잘 깨는 경우, 그리고 또 아침에 일찍 깨서 잠이 잘 안 오는 경우, 이런 경우 수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커피량을 줄이시거나 또는 점심 식사 식후까지만 커피를 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디카페인 커피도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을 조금 올릴 수도 있고요. 또 류마티스 관절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라고 마음 놓고 많이 드시지 말고 또 한두 잔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지혈증 얘기가 나왔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하다 보면 커피를 끊고 나서 고지혈증 수치가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지혈증에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도 잘 조절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커피를 끊어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 고혈압, 다음에 복부지방 같은 걸 합쳐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대사증후군이 내가 있는 경우나 좀 걱정이 되는 경우에 절대 드시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믹스커피입니다. 그냥 일반 커피의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을 더 높인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확실히 나와 있진 않아요.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하지만 믹스커피 경우에는 100% 연관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믹스커피가 12에서 14g 정도 되는데 거의 설탕이 6에서 7g 정도 됩니다. 흔히 드시는 믹싱커피의 경우에 그렇고요. 그래서 내가 섭취하는 양의 거의 반 정도가 설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두세 잔 먹는다면 15g에서 20g의 설탕을 섭취하게 되는데, 하루에 설탕 섭취 권고량이 50g이에요. 그럼 커피로만 거의 20g 정도, 40%를 섭취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프림 자체도 트랜스 지방이 많은 나쁜 지방이기 때문에 고지혈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믹스 커피는 꼭 끊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스타벅스나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역시 그냥 카페라떼보다는 아이스 카페라떼가 더 칼로리가 낮았고요. 차류도 마찬가지로 아이스 얼음이 들어가는 경우에 더 칼로리가 낮았어요. 이것은 이제 그 아이스가 들어가는 만큼 더 이제 당류나 우유가 더 줄기 때문도 있고, 따뜻하게 되면 열을 가하게 되면 그 식품 자체가 칼로리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에너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박소연 씨가 과연 하루에 몇 칼로리를 섭취할 것인가? 제가 그거를 관찰해 본 것은 아니지만, 바닐라 카페라떼 반잔을 아침 점심으로 드시더라고요. 아이스를 드셨고, 그 경우에 보통 이제 한 잔 칼로리가 160kcal 정도 되는데, 반잔에서 3분의 2 정도 드신다고 생각을 해보면 80에서 100kcal를 아침, 점심까지 섭취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아마 300에서 500칼로리 정도, 많아봤자 500칼로리 섭취하시겠죠. 그러면 하루에 600칼로리, 600kcal 이하로 아주 초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교과서상에서는 아주 위험하다고 돼 있어요. 의사와의 컨설팅 하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칼로리를 제한하지 마시고 조금씩 줄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탄수화물류보다는 단백질 섭취를 많이 늘리셔서 포만감 있게 하시길 바라고요. 아침 점심으로 대신 커피를 마시는 것은 나쁘다?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이어트와 관련된 주제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